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들,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전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하긴 했지만 보합권 수준이었습니다. AI의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좀 충격이 있었는데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미국 시장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들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이죠. 1,400원 아래에서 잘 움직이는 모습들 상당히 편안한 시간들을 최근 들어서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2,600선 위로 올라오고 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이 걱정이 좀 안 들었었죠. 좀 편안한 시장의 모습들을 좀 보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상당히 좀 이 최근 들어서의 이런 이 편안했던 시장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좀 펼쳐지는 상황들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중단에 대한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이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바로 승복하지는 않겠죠. 불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돌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좀 여겨지면서 미국 시장 조금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죠. 계속 올라갈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었죠. 리스크가 있어서 이 관세라는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관세로 인해서 하락했던 주가가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는 거지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갈 만큼 호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그만큼을 회복을 했다라는 점. 그럼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도 분명히 좀 작용을 했을 거고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AI에 대한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대한 전망,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반납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이 AI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더 많이 상승을 했었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었죠. 나중에 조금 밀리는,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 엔비디아는 뭐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AI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반도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강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래도 어찌됐든 미국 시장을 가장 주도했었던 섹터는 엔비디아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가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일부 양자 컴퓨터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단순히 테마주라고 묻기는 좀 그렇지만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이쪽에 이런 테마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전망이 좋을 것이다. 향후에 대한 전망을 주가로 굉장히 많이 당겨왔었던 그런 섹터들이, 이런 테마로 묶였던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올랐지만 이 오른 상승폭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상단에서 일정 부분은 매물을 좀 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라고 봐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 어제처럼 강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국내 시장도 좀 넘어와 보면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2,7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얼마 만에 넘었는지 2,700선이 굉장히 반가운 그런 모습이 있었고, 사실은 2,650포인트가 박스권 상단 부근이죠. 여기에서 뚫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23년도에 2,700을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2,700선 위에서 좀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23년도
사실 7월 달에 조정을 받으면서 2,900선 근처였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2,650에서 뚫기 좀 힘들어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죠. 이틀 동안 1조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2,600을 넘는 28일 수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어제 목요일 날 2,700을 또 넘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반가운 수급이죠. 2,650 넘을 때도 매물이 많이 나올 텐데 이 매물을 강하게 받아줬고 2,700을 넘을 때도 매물이 강하게 나올 텐데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아주고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개인이 내놓는 매물 거의 다 좀 받아가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관세 우려감이 완화됐고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 기관이 환호했어요. 1조 원 넘게 이틀 동안 순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은 이틀 동안 3,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기관은 엊그제 같은 경우가 8,300억, 어제가 7,2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더 강하게 끌어올려줬는데 이 금리 인하에 기관이 좀 더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고 외국인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관세에 대해서 위헌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좀 줄어들겠지 하는 마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거래대금도 10조 원이 넘었죠. 그제는 11조 2천억이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어제 같은 경우 10조 8천억이었습니다. 굉장히 거래대금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 방한 섹터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섹터별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은행, 증권, 건설 대형 섹터죠. 시장을 한 번 정도 주도를 해봤었던 이런 섹터들 그리고 대형 섹터들이면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의 섹터예요. 반도체, 자동차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섹터 두 개고요. 은행, 증권, 건설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을 때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런 섹터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중소형주까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오늘은 시장이 매우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강했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를 따라가면서 좀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미국 시장이 조금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국내 증시도 오늘은 그래서 그리고 금요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대체적으로 수급이 가장 약하고 거래량이 가장 적은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시장이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들 그리고 금요일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국내 시장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틀만큼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좀 쉽진 않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엄청 강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베팅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국내 시장이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다시 조정받고 2,720을 꼭지점으로 해서 밀린다? 여기까지는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이틀 동안, 기관도 그렇고요. 이틀 동안 많이 샀습니다. 미국 시장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거지 다시 한번 악재를 만나면서 이전처럼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조금은 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쉬어가는 장세가 당분간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쉬어가다가 기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텐데요. 그때는 항상 대형주 먼저 가요. 시장 주도 중인 대형주들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의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정말 좋았습니다. 작년 8월 블랙먼데이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관세에 대한 혜택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가 다시 한번 커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쪽을 봐야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느 쪽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박비는 새로 선출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가면서 어제 증권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증권주라든지 건설주 이 섹터들은 이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말씀 못 드렸었던 지주회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요새 신고가 랠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내에서 긍정적인 레포트 효과도 받아가면서 어제도 역시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픽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주사는 심심하죠. 지주사는 굉장히 심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2년에 한 번, 빠르면 1년에 한 번, 가끔 이렇게 테마를 받으면서 지주사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가끔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지주회사의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테마가 묶이면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책 수혜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화, 그리고 SK스퀘어, 롯데지주, HD현대, 대기업들의 지주사죠. 주요 지주회사 중에 15개사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화와 SK스퀘어 같은 SK스퀘어를 비롯한 10개사 정도는 104주 신고가, 2년 동안의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상승률보다도 지주사 상승률이 2배 이상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상승했었던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적인 기대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오랜 기간 굉장히 좀 저평가에 머물렀던 지주회사의 리레이팅,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당은 다르더라도 공통된 부분이 있죠. 증시를 좀 올리겠다. 코스피 5천 얘기도 나오고요. 계속적으로 좀 올리겠다라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 증시를 올리겠다. 사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식을 살 수는 없죠. 국민연금이 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 거의 정부 1년 예산 가지고 이 주식을 사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어떤 혜택이라든지 정책적인 무슨 모멘텀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밸류업도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였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주사가 좀 심심했었던 이유는 사업회사의 주가가 좀 더 파워풀하게 좀 올라가고요. 지주회사는 좀 쉬면서 사업회사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주회사에 강점을 줄 수가 있죠. 배당이라든지 밸류업처럼 어떤 혜택을 준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주사의 주가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시, 여야의 공약, 이런 공약에 대한 현실화, 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권주 강세가 있었고, 지주사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 지주사에 대한 할인 요인들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할인에 대한 부분들, 법인세라든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 이런 부분들도 지주사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시를 올려주겠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지주사가 올라가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그리고 이 증시에 대한 부양책들, 이런 부분들이 지주사 할인 요인에 대한 축소 가능성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PBR 상태이죠. 지주사들이 대부분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 PBR 섹터인 지주회사, 밸류업을 사실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밸류업 정책할 때 정부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밸류업에 대해 수혜를 받으면서 강하게 올랐었던 게 금융주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죠. PBR은 좀 낮으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섹터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정책 중에 하나로 그런 정책들이 비슷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지주사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LS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 그룹의 이런 지주사인데, 사실 LS 같은 경우는 다른 지주사들 대비해서는 조금 덜 올랐어요.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이틀 동안 사실 지주사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상승폭이 좀 덜 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로 제가 관심을 좀 갖고요. 그리고 1분기 주력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모두 다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 LS 전선 같은 경우는 해저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자회사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LS 엠트론이라든지 LS 일렉트릭도 모두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나, 혹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주사들에 대한 분위기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수혜를 볼 수 있으면서 실적이 이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들이 좀 올라가는 이런 섹터들로 압축해서 LS와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LS도 뭐 어제 주가가 이틀 동안 거의 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16만 원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주가는 대선 이후까지도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탈실험 매물 조금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선 이후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뭐 가격 전략 이전 고점 부근이죠.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LS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덜 상승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18만 원까지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음식료고요. 음식료 뭐 해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만 국내까지 좀 같이 종합을 해서 하반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출주로 요새 부각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관세 무풍지대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봐야 되는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음식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삼양식품이죠. 특정 제품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잘 팔리면서 특히 미주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정말 파워풀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그러면서 주가도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삼양식품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수출을 하는 이런 음식료 기업들이 같이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었고요. 이전에 살펴보면 음식료주는 매수주고 원화가 강세를 보여줬을 때 그리고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줬을 때 그리고 특정 제품들의 가격이 인상이 되었을 때 이럴 때만 주가가 좀 움직였거든요. 굉장히 심심합니다. 변동이 나타날 일이 1년에 한 번도 안 나타날 수도 이런 정책들 이런 수혜에 대한 이 뉴스들이 1년에 한 번도 안 나타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심한 종목이었다가 국내 시장에서 훨씬 더 넓은 해외 시장으로 펼쳐지면서 수출주가 되어버렸죠. 음식료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원화 강세 수혜주가 아니라 수출주로 좀 묶이면서 해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4년도 해외 매출 대비해서 27년도 매출이 연평균 24년에서 27년까지 6%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회사들이 좀 종합을 해보면 대형 음식료 업체들 종합을 해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24년도도 꽤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46%였는데 27년도는 51%까지 계속적인 증가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사업 매출액은 연평균 한 1%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외 사업은 6% 이상 증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이 음식료 업종의 실적을 상승시키는 실적의 상승에 대한 견인차는 해외 비중이 할 텐데 국내 비중도 지금은 50%가 조금 넘고요. 앞으로도 50%에 좀 육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라면을 중심으로 한 제가 삼양식품 하면서 불닭볶음면 말씀드렸죠. 라면을 중심으로 한 가공식품 수출 증가가 계속적으로 순항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과 유럽향 수출 비중이 특히 증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국 대비해서 ASP가 높죠. 동남아 중국에도 물론 국내 라면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이 물가가 훨씬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훨씬 마진율이 높은 미국과 유럽의 이런 라면 수출이 계속적으로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는 좋아요. 근데 이제 국내를 포인트로 좀 맞춰서 국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내 음식료와 외식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부진하죠. 경기가 불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금리 인하도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금통위에서 내놨는데 그만큼 국내 경기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는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음식료에 대한 판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부진을 하지만 앞으로는 긍정적일 가능성. 제가 지주사 말씀드릴 때도 정부, 새로 선출되는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행정부에서 정부 정책,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경기 부양, 주가 부양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부양책도 나올 가능성 한 100%죠. 경기 부양책도 나옵니다.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국내 경기에 대해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라 그러면 음식료에 대한 부분들 필수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 품목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품목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매출에 대한 우려감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경기 부양책 계속적으로 관련된 수혜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증권주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증권주 그리고 그 전에 건설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주사도 있었고요. 이제는 음식료 업종까지도 이 대선 이후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심주로는 하이트 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이트 진로는 정말 내수주에 가깝죠. 하이트 진로는 맥주와 소주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 비중을 맞춰서 국내 내수 경기 그리고 주류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해외는 좋은데 국내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이트 진로 분명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보다는 내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회사인데 우선은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베트남 공장 26년에 이 가동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26년 연말 정도에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하이트 진로의 첫 해외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가동이 시작이 되면서 해외에 대한 비중, 수출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물론 수출 실적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1분기에는 28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액이 굉장히 높진 않아요. 그래서 해외 비중은 베트남 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하이트 진로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소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비중들, 매출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압도적인 매출 비중, 그 소주에 대해서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쟁 지위를 유지하면서 수출 실적까지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주 중에서 국내 시장도 좋아지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하이트 진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삼양식품이 부담스러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하이트 진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관심 종목은 어떤 쪽일까요? 네, 이 시간에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심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졌죠. 시장에서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지만 이제는 다시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기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관세에 대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거의 못했어요. 사실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많이 움직였었고 사실 10만 원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죠. 이전에 밸류업 기대감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13만 원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관세 실적 피크아웃 이런 우려감들이 겹치면서 주가 8만 원대 초반까지 4월 달에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관세 우려감만 사실 많이 줄어들었다. 실적이 기대보다 조금 덜 나오더라도 관세 우려감만 줄어들었다 그래도 10만 원 위로는 충분히 올라가야지 정상인 그런 실적과 실적이기 때문에 기아 지금 같은 경우는 관세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표 주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최근 들어서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고점이 한 10만 5천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10만 5천 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 관심 종목까지 살펴주셨습니다. LS 한번 지주사 내에서 살펴보시고요. 음식료 섹터 내에서는 하이트, 비용 절감과 소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포인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는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까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들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